행동으로 생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잠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처럼 찾아옵니다. 결국 이제 불안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. 행동으로 불안을 조절하는 것, 이런 부분들이 불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. 원장님, 네. 저희가 이제 뭐 개인주의 사회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막 이런 가치관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듯 하면서도 또 사회적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들 또한 동시에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. 원장님께서 불안은 연결로 또 풀어갈 수 있고 연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관계도 연결로 좀 풀어가 보겠다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적용되거나 연결하려고 하지만 좀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게요. 먼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뒷담화 떠오르네요. 뒷담화를 시도를 많이 합니다. 우리 청소년들 뭐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남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실제 우리가 뭐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런데 뒷담화라고 해서 뒤에서 칭찬을 했대 이런 것들은 보통은 아니에요. 뒤에서 험담하거나 뭐 사실이지만 조금 뭐 과장하거나 아니면 비밀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조금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너만 아는 거야 이렇게 뒷담화를 이렇게 해요. 관계를 깨트리기 쉬운 그런 잘못된 예인데 뒷담화를 왜 하냐는 거예요. 욕을 하고 너만 알아야 돼 이제 비밀을 뒷담화를 했어요. 그 뒷담화를 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대상과 우리는 모종의 그런 협약을 맺습니다. 너만 알아야 돼. 그리고 내용도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예요. 그러면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친구와 우리는 연합, 나쁜 짓도 같이 하면 뭔가 이렇게 더 친밀해지고 그런 연결성을 갖게 돼요. 그래서 나쁜 짓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좀 비행 청소년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때 서로의 친밀감이 아주 유지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거든요. 그래서 결국 그런 연결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더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 그룹 안에 들지 못하면 정말 힘들 수 있다 이 얘기도 우리 클래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도로 이제 뒷담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뭐 즐거운 느낌으로 아니면 아주 뭐 긴장도 약간 올라가서 재미나게 이렇게 뒷담을 했는데 문제는 그럼 이렇게 해서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?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. 생각을 하면 나는 이렇게 뒷담화를 해서 했는데 이게 드러나게 될까 봐 그 대상이 이 내용을 알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도 나 없는 데서 뒷담화할 것 같아. 그래서 아이들이 몰려서 막 얘기를 웅성웅성하고 있으면 내 욕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뒷담화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은 남들 얘기하는 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갑니다. 불안한 거예요. 불안을 해소하고자 연결되기 위해서 한 편을 먹고 이렇게 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는 더 불안해지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러한 불안 해소 방법은 뒷담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거짓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상황은 이제 모면할 수가 있어요. 너가 했잖아 이거 막 했는데 절대 안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. 이 상황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많이 혼날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.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책임은 더 커지게 되고 신뢰관계까지 다 깨지게 된다는 것을.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런 순간 모면하고 엄마 아빠와의 관계, 선생님과의 관계,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쓰는데 실제는 더 큰 깊은 단절,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. 그래서 뒷담화, 거짓말 같은 것들이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안 좋은 또 습관 같은 거라고 할까요? 그래서 이런 연결의 시도는 좋지 않다. 네,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관계의 불안 때문에 뭐 거짓말, 뒷담화 이렇게 좀 부적절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또 보면 나는 거절을 진짜 못해.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거절 못해서 막 해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거절 못하시는 그런 분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네, 거절을 못하는 부분도 어떤 불안 그리고 또 연결의 이슈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아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 싫어할까봐, 실망할까봐, 아니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깨질까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알겠어 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제 속으로는 전전긍긍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조금 우리가 세심하게 이렇게 더 깊게 들여다 봐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좀 무리한 부탁 아닌가? 이거는 조금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까지 좀 것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?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 안에 불편감이 있어요. 근데 이걸 그러면 기분 좋게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관계 안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요.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면 그런 거를 그렇게 쉽게 너 어떻게 했어? 아니 해준다고 했지.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. 너 손해가 많잖아. 왜 너 걔는 왜 그렇게까지 했대? 아니야. 내가 그냥 해야지 뭐. 내가 참으면 되는데. 이렇게 해요. 그러면 공분을 사요.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이 친구는 하면 좋은데 안 해도 상관없는 이런 주제였어요.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해주겠다라고 해서 흔쾌히 받아들여서 했는데 웬걸 그 무리 안에서 이 친구는 완전히 정말 예의 없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아이로 포장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내가 관계가 소중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니까 지켜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서 무리한 부탁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내 마음 안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용납하고 가면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거나 치명적인 관계의 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참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한테 이렇게까지 부탁해주고 하니까 참 고마운 것 같아. 그런데 그건 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시간 내기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. 다른 방법이 없을까? 또 내가 또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 친구는 거절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친구가 또 다른 대안 같이 고민해 보자, 같이 연결되어서 해보자 라고 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또 방법을 찾아가는 좋은 그런 협력적인 관계, 그런 연결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거절이 연결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더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또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. 네, 이번에는 저희 불안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불안이라는 큰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나올 이야기들도 궁금한 이야기들 많았어요. 그렇죠. 네. 불안이라는 주제가 참 우리 삶에 또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이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준비된 것들보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 또 뭐 사례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꽤 많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불안에 대해서 더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, 또 나는 궁금한 게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가지고 돌아와서 이야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먼저 인사드릴까요? 그럴까요? 네. 키워드로 연결되는 시간, 키링!